사이다 무비튼. 남동생이 정신 빠진 놈이라 이혼 소동이 일어났다. 원인은 남동생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내가 입덧으로 몸이 안 좋았을 때쯤부터였다. 출산 휴가는 한참 남아 있었고 유급 휴가를 다 쓴다고 해도 모자랐기 때문에 회사의 배려로 휴직해서 수당을 받기로 했다. 올케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대충 월급의 반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먼저 여기서 네 멋대로 임신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었잖아 라며 불만을 토했다. 몸이 불편한 올케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곤 그저 불평만 할 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올케가 몸에 채찍질을 해가며 집안일을 했지만 이게 한 거라고 한 거야? 하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농땡이 피우냐? 라며 불평만 늘어놓곤 도와주지 않았다. 남동생이 하는 건 자기 담당이라는 정원의 물 주기와 쓰레기 버리기 뿐이었고 본인은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라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어이 올케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병문안을 온 적도 없었고 컨디션 관리도 못하는 건 본인 책임이라며 입원 비용도 내주지 않았다. 이때쯤부터 올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고 아빠와 함께 남동생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굴러다니는 쓰레기 봉투와 산더미 같은 세탁물들, 부엌에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식기들이 있어서 아빠와 난 벙찌고 말았다. 그러자 남동생은 봐봐 이 더러운 집 좀 라고 남동생이 씨부리길래 한 대 때리며 누구 애가 올케 뱃속에 있는 줄 알아? 라며 아빠와 같이 한마디를 했더니 걔 애잖아. 걔 혼자서 지멋대로 임신한 거라고. 라며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내뱉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아빠는 혹시 올케가 불륜이라도 한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남동생은 그건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럼 무슨 의미냐고 캐물으니 남동생은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남동생 나름의 이론으로 말하자면 여자가 오직 자신의 의사로 배란, 성관계, 정자는 난자를 보호하는 역할, 수정란은 오직 여자의 요소로 인해 태아가 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남동생은 아기를 갖고 싶었던 마누라가 지멋대로 배란해서 지멋대로 태아를 만든 거라고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럼 피임기구는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자신만만하게 성병 방지 라고 대답했다. 피임이란 말의 의미부터 우선 알아봐. 이런 무식한 남동생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정말 라고 스마트폰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와 함께 수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니 그제서야 내 유전자도 들어있다는 거야? 라고 했다. 아빠가 너는 유전이 뭔지도 모르는 거냐? 라며 어깨를 털썩이며 주말 이틀을 써가며 유전이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가르쳤다. 고등학생 때 아무리 생물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해도 그 이전의 문제이진 않을까. 여태까지 남동생은 아빠를 똑 닮았네 라고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마지막엔 임신하지 않더라도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한다는 것이라는 테마로 남동생에게 경제관리와 집안일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었고 그저 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내 유전자가 들어있다니 아싸! 라며 들떠 있었지만 올케는 이미 저런 남자랑 더 이상 부부 생활할 수 없어. 이혼할 거야. 라며 병원에서 울고 있었다. 당연히 여태까지의 남동생의 태도를 생각하면 올케가 저렇게 나오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 이혼에 반대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용서가 되는 문제도 아니고 몰랐으니 집안일도 세탁도 전혀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라고는 주장 못할 것이다. 애초에 올케가 제멋대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서 아빠로서 행동하려 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남동생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도 아빠도 이혼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와중에 남동생은 혼자서 이제 이해했다고.
앞으로는 제대로 행동할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고 올케는 혼자서 키운다고 하고 있다. 다만 남동생하고는 이혼하고 아이와도 앞으로 일절 만나지 않게 할 거라고. 씁쓸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올케의 마음을 남동생에게 전했지만 난 이제 상호부조가 뭔지 이해했으니 부부로서 문제없이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결혼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올케가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왜 이렇게 내 동생은 멍청할까 하고 누나 입장으로서는 한심할 따름이다. 올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후에 조산이 될 뻔한 적도 있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 남동생은 자기는 남편이니 아내의 상태를 보러 갈 의무가 있다고 말했지만 병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올케 입원실에 못 들어가도록 했다. 그런데도 남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만나게 해달라고! 라고 말했지만 올케와 살고 있던 집에 다시 가보니 아직 집안은 엉망진창인 상태였다. 그걸 남동생에게 말하니 그건 걔가 집에 돌아오면 같이 청소할 거니까 괜찮아. 앞으로는 나도 도와줄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라고 했다. 어디까지나 올케를 도와줄 뿐 혼자서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나는 내 동생이 이렇게까지 못난 애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본격적으로 올케와 남동생의 이혼을 아빠와 둘이서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혼 서류를 병원으로 들고 가 미안해, 저렇게 못난 남동생이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올케가 사인한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아빠와 둘이서 남동생을 불러내 여기에 사인해. 뭐? 이게 뭐야? 이혼은 안 하겠다고 말했을 텐데. 그 아이는 더 이상 너와 부부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어. 이미 늦었다는 거야. 내 아이인 줄 알았으니 제대로 한다고 했잖아. 너 그 애한테 얼마나 심한 짓을 해왔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선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애정이 필요한 거야. 너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고 더 이상 그 애에겐 너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다고. 난 이혼 따윈 안 해. 정도껏 하거라. 가만히 나와 남동생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남동생을 내동댕이 쳤다. 네 아이니까 도와준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데서 며느라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냐?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남자랑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더 이상 너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아빠한테 얻어맞았다는 충격과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남동생은 아연실색하며 고개를 푹 숙이며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그 후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올케와 남동생은 헤어졌다. 얼마 후 올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남동생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퇴원을 했다. 앞으로 고생할 올케에게 남동생이 낸 위자료와 같이 나와 아빠의 마지막 선물로서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마지막까지 너무 고마워요, 형님. 아니야, 이 정도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남동생도 뒤늦게야 깨달았는지 그 바보 같은 놈이 혼자서 계속 후회하곤 있지만 올케 마음이 식은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 비록 앞으로 우린 타인 관계이긴 하지만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 올케의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카톡이었고 그 후 바로 서로의 카톡을 삭제했다. 남동생은 올케와도 자기 아이와도 앞으로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얼마나 자기가 바보 같았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았고 혼자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올케가 남동생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있었는데도 바보 같은 남동생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올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아이와 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지금 남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남동생이랑은 비록 헤어졌지만 언젠가 올케도 멋진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